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38호 제5면 기사입니다. 광주시 장애인과 함께하는 직통시장실 운영. 광주시는 5일 광주시 복지행정타운에서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복지관이 함께하는 직통시장실을 운영하며 장애인 복지 현장을 직접 살피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직통시장실은 민선 9기 직통현장 101 운영의 일환으로 박관열 광주시장이 직접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우선 복지행정타운 3물결표 쌓인 4층 장애인 복지관을 찾아 재활치료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이용자들을 만나고 운영 현황을 살폈으며 이어 2층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방문해 시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특히 간담회는 복지행정타운 1층 장애인 카페에서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접 제조한 음료를 함께하며 진행되었는데 형식적인 회의실을 벗어나 편안한 카페 공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이라는 직통시장실의 취지를 더욱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단체들은 단체 사무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반영이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으며 시장은 제안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관열 시장은 행정은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직통행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하며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직통현장 101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명시 장애인 자립 돕는 주거 생활 통합 지원 나선다.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필요한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광명시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공약이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장애인이 가족이나 시설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3물결표 쌓인 5명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세임대주택 연계를 통한 주거 지원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응급상황 지원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자립 정도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간단한 자립 보조만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립유지형 일상생활의 적정 수준의 활동 지원이 필요한 자립 지원형 활동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집중 지원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 자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무원, 의료인, 장애인권익공호기관 담당자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 서비스 연계 상황, 지원 유형의 적합성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상자 선정은 대상자 발굴과 초기 상담을 시작으로 자립조사와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장애인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질 계획이다. 시는 8월 중 공모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한 뒤 9월 중 입주 대상자를 모집 선정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은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 지원을 촘촘하게 연계해 자립의 기반을 든든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족센터 긴급위기가정 지원 위한 관계기관 사례회의 개최. 광주시가족센터는 지난 6일 긴급위기가정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온가족보듬사업 관계기관 협의체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5개 관계기관의 기관장과 실무자가 참석해 긴급위기가정 사례를 공유하고 대상자의 복합적인 요구에 따른 지원 현황과 앞으로 개입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상자의 현재 상황과 주요 요구를 공유하고 장애인 복지와 사례 관리 분야 관계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 방향과 기관별 개입 계획을 검토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통합 사례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역할을 조율했다. 이소희 광주시가족센터장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족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 관리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광명시 폭염 총력 대응 시민안전망 촘촘히 가동.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폭염 중대경보 발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5일 오전 11시 경기도 내 18개 시군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폭염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부서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전총괄과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보건정책과
균형개발과 등 폭염 대응 관련 14개 부서가 참석해 취약계층 보호, 현장 대응, 부서 간 협업 방안 등을 공유했다. 시는 폭염 장기화와 기상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오후에는 최혜민 광명시 부시장 주재로 폭염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부서별 추진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회의에서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무더위 쉼터 운영, 도로변 폭염 저감 시설 관리, 온열질환 예방 등 분야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무더위 쉼터 101은 곳과 도로변 그늘막 220개, 쿨링포그, 살수차 7대, 양심 양산 대여소 33곳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거점 무더위 쉼터는 밤 10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리고 주말에도 개방해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노숙인 밀집 지역 순찰과 지원, 건설 현장 안전 점검, 농업 현장 예찰 등 분야별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야외 활동과 농작업 자제를 권고하고 재난안전문자와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등을 활용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등 폭염 예방 수칙도 지속 안내하고 있다. 최 부시장은 폭염은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인 만큼 위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 운영 등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장애인복지 정책 종합계획 수립 학술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구리시 시장 신동화는 8월 4일 구리시청에서 구리시 장애인복지 정책 종합계획 수립 학술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학 교수 등 전문가를 비롯한 구리시 장애인복지위원들이 참석해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구리시 장애인복지 정책의 방향과 실행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학술 용역은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구리시 장애인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용역에서는 구리시 장애인복지 현황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복지 정책의 비전과 정책 목표,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12대 핵심 사업의 실행계획을 마련해 향후 5년간 추진할 구리시 장애인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다. 구리시는 이번 종합계획을 토대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복지 수요를 세밀하게 반영하고 지역 내 복지 자원과 현장의 의견을 연계해 시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번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구리시 장애인복지 정책을 이끌어갈 중요한 실행계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장애인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복지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도시 구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제2회 예술전시회 개최. 구리시 시장 신동화 는 오는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구리아트홀 갤러리 1번지층에서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공간 마음이음 주관으로 2026년 예술 전시회 마음, 눈으로 보다, 보이지 않는 무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공간 마음이음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원 16명이 꾸준한 창작 활동을 통해 자기 내면과 회복 과정을 예술로 풀어낸 뜻깊은 자리다. 참여자들은 감정을 직접 설명하기보다 회화와 소묘, 매체 예술 등 다양한 형식으로 80 물결표 쌓인 100점에 이르는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에는 각자의 삶과 시간, 관계와 기억이 남긴 흔적이 담겼다. 지난해 첫 기획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참여자들이 단순한 작품 제작을 넘어 전시 기획과 주제 선정, 공간 구성 등 모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정신질환 당사자의 이야기를 특별한 사례가 아닌 한 사람의 창작과 예술적 표현으로 소개하며 시민들에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할 예정이다. 윤진웅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전시는 참여 회원들이 스스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역할과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며 예술이라는 언어를 통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무게를 나누고 서로 연결되는 따뜻한 창작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우리 이웃들의 진솔한 삶의 결이 담긴 훌륭한 작품을 구리아트홀이라는 공공문화 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예술을 통해 편견의 벽을 허물고 개인과 사회가 서로를 포용하는 성숙한 문화 도시이자 동화 같은 구리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구리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간 마음이음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523-5613으로 문의하면 된다.